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남수의 경제 브리핑. 오늘은 이제, 한일 문제, 또 일본의 수출 규제 그 문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한 2개 올렸는데, 한 거의 뭐, 14,5천 명 가까이 그 글을 봐서 내용을 좀 짧게 요약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나 기업들 다 긴박하죠. 뭐, 길어지면 좀 피해가 올 수 있어서, 수출 규제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온 얘기들은 좀 생략하고요. 뭐, 일본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에 내린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정부 압박하려는 거죠. 시정해라, 뭐 또는 중재위원회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는 건데요. 뭐 한편에서는 이제 이번 기회에 한국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 뭐 손보려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은 한일 경제가 전면 경제 전쟁 파탄으로 서로 가게 되고 세계 경제에도 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아직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조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율 배반적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지난 2010년 9월로 되돌아가 보면 일본이 이제 센카큐 열도 이제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국 어선을 이제 일본이 납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사실 뭐 납포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형사적 사법적 조치를 취한 건데 그걸 이유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히토류 그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잖아요. 수출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크게 반발하고 중국을 WTO에 제소하고 또 그때는 또 미국이 일본을 돕죠. 히토류를 일본한테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기고 일본은 또 절지부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투자를 해서 히토류 대체 공급선을 또 확보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WTO에서 이기죠. 그래가지고 중국은 명분도 잃고 또 일본이 대체 공급선 이런 걸 마련했으니까 실리도 잃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 경우와 유사하죠. 경우 입장은 바뀌었지만 일본이 중국한테 자기들의 사법권 행사 문제 때문에 중국한테 무역 보복을 당했는데 나중에 WTO를 통해서 이제 중국이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에게 하는 게 그 반대의 경우 아닙니까? 우리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놓고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소재 3가지를 수출 규제한다. 그때 중국한테 당했던 그 아픔을 잊었던 것일까요? 이율 배반적인 거죠. 자기가 당했을 때는 크게 반발해놓고 지금은 똑같은 유사한 조치를 우리한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율 배반적이라고 보는 건데요. 특히 입법, 사법, 행정은 민주주의의 기본, 3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은 서로 개입하면 안 되죠. 그 기본 원칙을 무시해서 우리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놓고 우리 정부 개입하라. 뭐 좀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무역 규제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무역 규제도 또 급이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싶어서라든가 또는 무역 적자가 많이 나니까 안 되겠다. 무역 보복을 해서라도 적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경제적 동기가 있으면 뭐 최소한 그럴만도 하겠다.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럴만도 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최근 뭐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적자가 많이 나니까 물론 패권 경쟁의 측면도 있지만 많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적자 줄여야 되겠다. 니네 우리 물건 좀 많이 사가라. 우리 니네 물건 좀 적게 사겠다. 뭐 이런 식의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럴만도 하겠다. 그런데
이건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는 경제 논리와 전혀 무관합니다. 사법적 판단을 놓고 힘을 써서 그거를 보복하겠다. 이런 거는 경제 논리와 전혀 무관하죠. 그러니까 무역 규제 치고는 아주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중국이 일본이 중국 배를 납포했다고 그래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왜 나쁘냐면 지금 세계는 국제적 분업 구조에 있거든요. 서로 자기 나라가 더 효율적으로 또 기술 수준이 높은 그런 제품을 서로 만들어서 서로 장점이 있는 제품들을 주고받아서 이렇게 분업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일본에서 소재 수입해다가 반도체 만들면 다시 반도체를 일본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고 이런 분업 구조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가장 민감한 제품을 가지고 보복을 해서 흔들겠다. 비겁한 거죠, 사실은. 비겁한 거죠. 그리고 일본도 이 조치가 길어지면 멀쩡치 않을 거고 또 미국이나 중국 다른 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이슈는 뭐냐면요. 이번 기회에 좀 길어질지 단계가 끝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가겠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구조를 한번 좀 들여다보고 개선할 점이 있거든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수교를 한 일에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965년부터 이제 지난 5월까지죠. 우리가 일본한테 수출한 거 보니까 이제 7,25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일본한테서 수입해온 거, 들여온 거는 1조 3,38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빼면 누적적으로 6,130억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6,130억 달러의 흑자를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보복한다? 적자도 아닌데 이게 경제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조치고 힘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 힘들 거고 우리 경제 길어지면 힘들 겁니다. 근데 위기가 기회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무역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해가지고 번 돈 다 일본 주는 거 아닙니까? 다 주는 건 아니죠. 그중 일부를 주는 거지만 그런 구조를 좀 이번 기회에 차제에 바꾸자. 경제적 그 길의 기회로 삼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사실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또 일본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중요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정부도 지금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장비, 소재, 부품 국산화 많이 하고요. 또 다른 데서 들여올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있으면 대체 공급선도 확보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무역 적자 폭도 줄이고 흑자를 내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걸리겠죠. 적자 폭도 줄이고 일본이 우리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여지를 줄여나가는 그런 경제적 그 길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펼쳤으면 합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의 4위 경제 대국이죠. 그런데 일본이 왜 동아시아에서조차 이런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일 문제,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경제적 극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